옛날 옛적 아산이라는 조용한 마을에는 오래된 민속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산신령이라는 영험한 존재가 살고 있었다. 산신령은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풍요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가 기뻐할 때에는 무병장수와 태풍이 찾아온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산신제를 열어 산신령의 기쁨을 싸기 위해 정성과 마음을 다했다. 산신제의 날 아침부터 산신당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서로 웃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하였다. 제사를 주관하는 대자는 아침 일찍부터 산신당 안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향과 초를 밝혔다. 그의 가족들은 테이블 위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놓았는데 사과, 배, 쌀, 곡식 등의 산의 진미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손을 모아 기도했고 마을은 노래와 춤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루는 산신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젊은이가 등장했다. 이 젊은이는 마을의 마지막 입양아로 부모 없이 자랐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는 매년 산신제에서 빠지지 않고 참여했으며 특히 산신령이 좋아하는 춤을 배우기 위해 혼자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올해에도 그는 유난히 특별한 춤을 준비했는데 산신령이 그 춤을 보고 기뻐할 때마다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믿어왔다. 드디어 제사의 하이라이트인 춤 시간이 다가오고 마을 사람들은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여자들과 남자들이 번갈아 가며 춤을 추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가 나서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그의 춤은 흥겨웠고 마치 마을에 직접 산신령이 온 것처럼 환상적인 느낌을 줬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자연의 모든 소리가 그의 춤에 맞춰 서서히 멈춘 것 같았다. 젊은이가 춤을 마치고 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오더니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그림자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산신령이었다. 산신령은 마을 사람들이 들인 정성과 젊은이의 춤에 크게 감동하여 그들에게 다가왔다. 산신령은 젊은이에게 다가가 천천히 말했다. 너의 춤은 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내가 보여준 열정은 마을 전체에 큰 선물을 남길 것이다. 산신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을은 갑작스럽게도 풍요로워졌다. 쌀과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고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끊이지 않았다. 젊은이는 영웅처럼 칭송받았고 그의 춤은 다음 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추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매년 이를 준비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아산의 민속신앙은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거제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주름잡는 바람신이 살고 있었다. 이 바람신은 날씨를 관장하며 때로는 고요함을 선사하고 때로는 사나운 폭풍우를 몰아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람신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다. 매년 바람신에게 제사를 올려 바다의 평온함을 기원했다. 바다에서의 모든 일이 바람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어느 해 마을에는 태평의 나날이 지속되었고 고깃잡이도 순조로웠다. 그렇지만 한아부 이선장이 바람신의 무용을 사게 될 큰 사건이 있었다. 이선장은 바람신의 제사에 참여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데 쏟기로 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바람신이 그리도 힘이 세다면 오늘 나의 고깃잡이를 방해할 수 있겠느냐. 그날 밤 마을에는 전례 없는 폭풍이 닥쳤다. 바람은 우레처럼 소리를 내며 몰아쳤고 파도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치솟았다. 바다로 나갔던 배들은 모두 안전한 항구로 돌아왔지만 오직 이선장만이 행방불명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신이 진노하여 그를 데려갔다고 믿었다. 이튿날 폭풍이 잦아든 후 마을 사람들은 해변에서 부서진 배 조각을 발견했다. 배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이 수색은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며칠이 지난 후 바람신의 소문은 마을을 떠돌며 전설이 되었다. 그렇지만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째 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이선장이 멀리 있는 섬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놀랐고 이 사건을 통해 이선장은 자신이 바람신과의 거래를 통해 생존했다고 주장했다. 이선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폭풍 속에서 배가 파도에 휩쓸려갈 때 바람신이 나타났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해주겠다. 그러나 너는 매년 신실한 제물을 바치고 바람신의 이름을 기리겠느냐. 이선장은 바람신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섬에 닿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 이선장은 약속을 지켰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바람신의 존재는 더욱 견고히 다져졌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더 정성을 들여 제사를 지냈다. 사람들은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울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밤이면 꼭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장소가 있었다. 그곳은 바로 도깨비숲이라고 불리는 작은 숲이었다. 이 숲은 낮에는 새들이 지저귀미 가득하고 따스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아름다웠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달이 떠오르는 밤이면 숲속의 나무 사이로 몽환적인 푸른 불빛들이 나타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도깨비브라 불렀다.
도깨비불은 활기찬 춤을 추듯이 나무 사이에서 이리저리 움직였고 그 불빛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레 눈을 떼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도깨비불을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흥미로워하기도 했다. 도깨비불에 얽힌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용감한 나그네 한 남자에 대한 것이다. 그의 이름은 김서방이었다. 김서방은 전국 각지를 여행하며 다양한 민속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했고 그날도 그는 도깨비불에 대한 소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도깨비 숲을 찾아왔다. 김서방은 밤이 되기 전부터 숲 근처에 자리를 잡고 도깨비불을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자 어둠이 내려앉고 드디어 숲속에서 푸른 불빛이 나타났다. 김서방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호기심에 끌려 도깨비불을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다. 그는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걸었다. 그러다 문득 김서방은 희미한 음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를 듣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 한 명 없이 공기 중에 흔들림과 웅성거림을 느꼈다. 그는 이 신비로운 현상을 기록하기 위해 조심스레 주변을 탐색했다. 길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타난다는 도깨비의 전설처럼 그의 앞에 노란 눈을 가진 귀여운 도깨비가 나타났다. 도깨비는 김서방에게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김서방은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도깨비와 대화를 시도했다. 도깨비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리웠는지 김서방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은 후 밤새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결국 김서방은 다음날 아침 햇살이 떠오르기 전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그가 겪은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김서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도깨비불에 대해 다시금 두려움보다 눈호기심과 경외심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도 도깨비숲의 불빛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 김서방의 경험처럼 도깨비와 마주친 사람들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둘씩 쌓이면서 이곳은 이제 전설의 숲이 아닌 사람들이 품고 사는 사랑스러운 신화의 숲으로 변해갔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해남의 산맥이 어둠의 장막에 갇혀있던 시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와 병으로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았다. 그러던 중 해남의 한 작은 마을에 전설적인 민속신앙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보리암의 산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보리암은 해남의 깊은 산속 오남산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남자였다. 그곳에는 산신께서 거주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믿기로 이 산신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며 마을의 평화를 지킨다고 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 농부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다. 가족들은 밤낮으로 백방으로 치료하려 했으나 병세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가족들은 보리암의 산신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농부의 어머니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보리암을 향해 떠났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험준한 길을 따라 농부의 어머니는 마침내 보리암에 도착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리암은 신비로운 빛으로 어슴푸레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엎드려 산신께 기도를 드렸다. 제 아들을 구해주소서. 그가 이 마을의 미래이자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 갑작스레 산신의 현신이 어머니 앞에 나타났다. 산신은 흰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강력하게 울려 퍼졌다. 산신은 어머니의 간절함을 느끼고 농부의 병을 고치겠노라 약속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마을의 조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날 마을로 돌아온 어머니는 기적을 경험했다. 농부의 병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회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보리암의 산신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들은 산신의 가르침을 지키고 서로 도우며 마을을 더욱 잘 보살피기로 다짐했다. 이후로도 보리암의 산신은 마을 사람들의 보호자로서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여전히 산신을 기리며 매년 정해진 날에 보리암을 찾아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의 믿음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보리암의 산신은 해남의 수호신으로서 마을이 전설적인 존재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장흥의 산간 마을에는 깊고 어두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도깨비 숲이라고 불리며 수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도 밤에는 그 숲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숲속 깊은 곳에서 도깨비들이 춤추고 놀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한 번 음력 7월 15일 밤에 도깨비들이 숲속에서 연애를 벌였다. 도깨비들은 화려한 불빛을 내며 춤을 추었고 그들의 무리가 움직일 때마다 작은 도깨비 불들이 사방으로 퍼지며 마을 언덕에서도 그 빛이 보인다고 했다. 이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도깨비들을 목격하고 정신을 빼앗겨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어떤 이는 그 다음날 아침에 숲 입구에서 깨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마을의 한 젊은이는 이 이야기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장난기 많고 호기심이 넘치는 젊은이로 도깨비가 정말 존재하느냐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숲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날 밤 민수는 질 좋은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민수는 마침내 도깨비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발견했다.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도깨비들은 다양한 색상의 짐승 가죽을 걸치고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추고 있었고 멀리서 나오는 북소리가 그들의 춤에 흥을 더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보고 말문이 막혔지만 그 순간 도깨비 중 한 명이 민수를 알아차리고 그를 무대 중앙으로 초대했다. 놀랍게도 도깨비들은 민수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환영해 주었다. 민수는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준비해온 술과 안주를 그들과 나눴고 도깨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날이 밝아오고 도깨비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도깨비들의 연애가 끝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도깨비들은 친절하게도 민수를 마을 근처까지 안내해 주었고 민수는 마을로 돌아오면서도 꿈과 같은 경험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 후로도 민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왔고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나쁜 존재가 아닌 장난스럽고 때때로 친절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장흥의 도깨비 숲은 여전히 그 전설과 함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